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은 매출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출. 이 매출이라는 거는 그 재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원가, 매출 원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진, 수익 부분을 추가해서 총 매출이 이제 우리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뺀, 이제 원가를 뺀 나머지가 이제 이익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원가 요소가 지금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트 푸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코스트 푸시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출이 그렇게 신속하게 변할 수 있냐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매출이라는 요소가 생각보다 이 경기 변동의 비탄력적인 요소, 바로바로 즉각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트 푸시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변동이 제자리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왠지 마진이 훼손되거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는다라는 거죠. 최근에 원가 요소에서 가장 많은 어떤 부담이 가해지는 요소가 바로 무엇일까요? 뭐 지금 생산재, 그러니까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가장 첫 번째로 많고, 두 번째는 인도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저도 얼마 전에 뭔가 사고 싶었었던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사려고 하니까는 예전 같으면은 뭐 한 일주일이면은 국내에서라면 한 2, 3일이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직구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한 일주일이면은 분명 일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지금 주문을 하면은 뭐 한 11월 중순 막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비용적 요소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구매를 포기하는 현상, 이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커진다라는 거죠. 영업 환경이 별로 안 좋아질 수 없는.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 원가가 상승한 분에 대한 거를 이 매출에 전가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일로 전감만 가능하게 된다라면은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은 보전되는 그 효과를 이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경기가 확장 단계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 이 현상을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이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 전가하는 과정을 감독 당국이나 정부는 상당히 불편하게 의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때잖아.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기업들이 좀 사회에 공헌해야 되지 않겠어? 이 전가하는 거는 좀 미뤄 라고 이런 입지를 구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익성이 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전가하려는 기업의 행동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은 무엇이냐? 바로 규제라는 칼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규제라는 이슈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인플레 시대에 대한 변화의 과정에서 변화하려는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경영활동에 대한 변화에 제지를 하기 위한 그런 행위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때 선택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배분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스핏 때는 정말 그 이원화되고 극단화되어 있는 시장 해석이 조금 많아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과거 2000포인트 시대 때 경험을 했고, 저는 10년 전에 당시에 정말 왕성한 시장 분석 활동을 그때 당시에 했었었는데, 당시에도 저는 기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고를 했어요. 10년 전, 제가 이제 10년 전 사례입니다. 10년 전 우리가 박스핏 때 제가 그때 시장에서 제시했었던 기준 지수가 1950포인트였었어요. 이 지수에서 지수가 못 도망친다. 그러면 2000포인트 돌파하고 새로운 고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거품을 문다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이제 장이 간다라고 해서 거품을 물고, 또 무슨 일이 벌어져 갖고 장이 1900을 깨고 내고라고 1800대 가면 이 장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극도의 비관을 하던 그런 시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은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하는 게 가장 전공법이 됐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때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당시에 짬이 얼마 안 됐었던 때니까 이때 제가 주식 투자할 때는 성과가 가장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바뀐 영업 환경과 경기 확장 기조에서 기업들이 가해지는 프레셔를 해결해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기회가 왔었을 때는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받아 쳐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10년 전 박스핏 때 설정했었던 기준 지수를 얼마로 설정할 건가? 지금 지수는 이 기준 지수를 정해놓고 얼마의 진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인가를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다음 주 그 연간 전망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간 말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은 뭐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인데, 이 코스트 푸시가 강해지는 구간 동안에 다룰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결국 지배력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독점과 가점에 대한 차이에서 우리가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서 영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 생긴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와의 저항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력이 강한 산업 등의 경우는 이런 구간을 잘 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꾸 이 물가와 연동되는 물가와 연동되는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물가하고 이제 연동되는 산업들 중에서 정부가 손을 못 대는 분야가 있어요. 이미 어떤 과점이나 독점의 논쟁에서 조금 벗어난 기업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투자 매력이 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죠. 가스공사에 해당하는 유틸리티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부분이라든지, 사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누가 지금 뭐 반독점이나 독점에 대한 부분, 규제와 관련된 것들,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당분간 이 시간을 보내는데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큰 분야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 분야, 이 내용은 지난번 제가 추석 때 영상물에서도 한번 다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보셔야 되고, 이 내용이 또 기초가 돼서 연간 전망이 나가게 될 거다라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